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 아무래도 미증시 반등 움직임 때문에 기대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다소 혼자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로 나오는 내용까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다시금 좀 복귀해보면은 어제 한 오후 1시, 2시 경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다, 조건부 휴전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낙폭을 좀 만회했었는데 그것이 장 마치고 나서 결국에는 아니다, 휴전한 바 없고 여전히 교전 중이다라는 이 매체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나왔던 소식들을 보면은 약간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쪽에서도 성지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하마스가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 쪽도 미사일을 감행을 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란 쪽에서도 확정 가능성 열려있다, 몇 시간 내에 선제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보도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 6시간 시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뉴스가 나오는 시간이 오후 1시 이후, 뭐 12시 이후 이때쯤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쪽은 새벽 3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 뭐 지금 공격이 한창 진행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그럼 출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0.5% 안팎의 제한된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상승분만큼 나오지는 않죠. 여러 가지 재료가 조금은 상쇄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0.27%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442.84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겠지만은 또 강하지는 않아 이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 장중에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데요. 0.62%가량 오르면서 815.55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815포인트 가더라도요, 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제한적인 반등 움직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인데요. 종목은 오늘 5분의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5분의 2가량은 하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이 약간 더 많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전진바이오팜이 투자 주의 종목이기는 한데요. 이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 나오면서 개별 재료에 어제장에서도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상한가 문 닫으면서 출발할 것 같아요. 단계 많이 올라가지고요. 투자 주의 종목, 개별 재료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벽산이 지금 상한가인데 허수일지 않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 뚜렷한 뉴스는 없는데요. 이 건설, 건자재 쪽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그 밖에도 브롬이라는 키워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화학 재료인 이 브롬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이 연구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어제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르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한창 산업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급하게 오르면서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뭐 같이 묶이는 종목군들이 코롱 플라스틱도 있고요. 경인양행도 비슷하게 브롬 관련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테마 오늘 장에서 재차 상승 움직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니드가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해서 또 전시회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에어버스라든지 항공 쪽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움직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텍도 보겠습니다. 빅텍 쪽으로도 한 7% 정도 확실히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면서 오늘 탄력적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퍼스텍도 한 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넥스원 이쪽 좀 사이즈 큰 종목군들은 다소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르면서 출발하더라도 오늘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장중에 또 장세 분위기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꾸준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에도 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중국과 보이지 않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산 반도체용 원료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현재 매기고 있는데 반덤핑 관세 내는 거 매기는 부분 연장 검토한다라면서 맞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줄까요?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현재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간 0.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수는 2,455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더욱더 크게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12% 상승한 81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820포인트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현재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은 3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6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선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129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8억 원 그리고 기관이 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 심리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 섹터에서 1.6%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1.6%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1.27%가량의 상승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철강주들이 함께 튀어 오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보시면 화학 섹터가 0.98%, 기계 섹터에서도 0.96%의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0.9%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종목군들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두 가지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섹터가 0.07% 밀려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신업 섹터에서도 0.17%의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만큼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0.59%, SK하이닉스가 0.16% 소폭으로 반등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6%, LG화학이 1.75%, 삼성 SDI가 3.5%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도 1.38%의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3%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88% 상승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셔야겠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 쪽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0.9% 올라주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복귀를 했고요. 현재는 19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의견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다른 성장주 섹터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향한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셀트리온이 0.3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7%, 기아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도 0.22%의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우세하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그 흐름을 잘 이어받아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68%, 에코프로가 1.92%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 쪽에서도 1%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는 현재 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마찬가지로 1.2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HLB만 보합권에서 잠잠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0.46%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 0.16%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에서도 펄어비스가 오늘 1.08% 올라주면서 반등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엔터주들 쪽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0.36%, SM이 0.3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증시 안정적인 흐름으로 1% 안팎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보자면 방산 가장 강합니다. 그 밖에는 로봇 섹터, 자율주행 쪽 양호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좋습니다. 화장품주들 강세 흐름 띄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제 무더기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브롬 관련된 종목도 일부는 연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쪽은 에너지 쪽이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간밤에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베네수엘라 카드를 미국이 꺼내들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에너지, 천연가스, 정유화학, 석유 도소매 이쪽까지도 대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AI 쪽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방산주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 테마 내에서 오늘은 방산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에서 현재 휴니드가 23% 넘게 움직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빅텍이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장중에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는 현재 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 모두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공습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알람불이 더욱더 빨갛게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상전 준비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서 나머지 주변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18일, 현지 시간 기준 1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이 주가 흐름이 지속적이게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방산주 보겠습니다. 올라도 마냥 사실 기뻐할 수는 없는 종목군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뭐 K방산 전 세계로 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좀 단계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영향도 받는 그런 종목군이죠. 중소형주들이 가장 좀 민감하고요. 워낙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 오늘도 강하네요? 저는 오늘 강하더라도 지금 있다가는 좀 밀릴 것 같은데. 오후장에서요? 네, 뭐 오후장이든 뭐 오전 좀 지나서는 좀 밀릴 것 같은데. 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빅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서 어제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좀 찬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조금 움츠렸다가 한번 또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빅텍, 퍼스텍, 지금 이렇게 계속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이제 아직은 초기니까 좀 붉어져가지고 조금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이제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숲으로 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도 이 방산주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후반에 탄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패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홀딩보다는 이제는 엑시트 시점을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요. 방산 섹터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다소 좀 반가운 종목군이네요. 로봇주들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렌시스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오히려 계륵이 돼버렸죠. 이 로봇주 전반의 분위기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그라드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일단은 반등이 나옵니다. 4% 정도의 반등 움직임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가량의 상승권, T로보틱스 이 종목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뚜렷하게 뉴스는 없어 보이는데 유진로봇도 한 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처럼 만의 기직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서부터는 로봇주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의 반등 과정에서 더 퍼포먼스는 좀 더 나올 수는 있다. 다른 종목 대비로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렌시스 한 10% 가까이 상승. 두산 로보틱스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 소폭 만회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계속 저는 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제 좀 숫자로 좀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계속 긍정적인 것만 믿고 갈 수는 없으니까 숫자로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선두로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숫자라는 게 사실 가깝게 있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잖아요. 아마도 로봇은 숫자가 안 찍히니까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자폭이 좀 줄어든다든가 그럼. 매출은 늘고면서 적자폭 줄어들고 그런 거를 한번 봐야 될 것이에요.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고, 물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쪽은 지금 손익분기점은 넘었어요. 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만큼 적자가 줄어드느냐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요. 워낙에 탄탄하게 오르고 있는 변압기 쪽 보겠습니다. 이쪽이 HD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시장 9월, 10월 흔들릴 때도 거의 흔들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8거래일 연속 상승, 이달 들어서 거의 내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첫날 빼고 계속 올랐네요.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효성중공업은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오늘장도 3% 넘게 오르면서 50주 신고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긴 한데 재룡전기도 3% 정도의 오름세, 차트 보시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고요. 일진전기도 50주 신고가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탄탄하네요. 이게 계속 이제 실적이 이제 좋을 거라고 전망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리 좀 기대감을 가지고 선침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전까지라도 아직 시간이 있지만은 먼저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미국 북미 시장에서
변압기 교체 수요, 특히 낡은 변압기 교체 수요 많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변압기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는 계속 뭐 저는 좋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접근 가능하죠. 뭐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 예.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아직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많이 좀 안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 화학 소재 쪽 가보겠습니다. 브롬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 화학 소재가 최근 들어서 매체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요소수 사태가 재차 빚어질 수도 있다. 이 브롬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 방염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스라엘 쪽에서 싹쓸이를 하다시피 다 사들여가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한창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장도 18% 정도의 오름세, 어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 코롱 플라스틱도 어제 13%대의 상승, 오늘 장 1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종목군들이 이와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것도 지금 뭐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갑자기 이제 뭐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저번에 이제 뭐 초전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테마 형성한 것과 비슷하게 일단 수급이 조금 지배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전쟁에 대한 게 계속 확산되고 이스라엘의 그 우려가 있으면 이거 계속 더 오르겠죠. 뉴스에 좀 일희일비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거 따라 사지는 마시고, 어제 제가 이제 뭐 석유 도소매업체 흥구석유, 한국석유 따라 사지는 말자가 했는데 좀 흔들렸잖아요. 결국에는 좀 관심이 있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화학 소재 쪽, 이쪽 뭐 광물 자원 이쪽으로 해서 리튬으로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해 내내 밀렸던 이 리튬 쪽인데요. 현재 하이드로 리튬이 반등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종목은 지난 4월에 고점 찍고 정말 가파르게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11% 정도 오르고요. 지금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도 동일하게 지금 정적 VI 들어가 있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는 미래산업 쪽도 보겠습니다. 미래산업도 10% 가까운 급등이고요. 그리고 광원에너지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도 MSCI 지수 편입이 유력시된다라는 개별 재료까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인데요. 금양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주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좀 바닥이 나올까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반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숫자가 안 찍히는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금양은 그래도 실적이 조금 찍히는 편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펀더멘탈 없으니까 네. 뭐 펀더멘탈 없는 종목들은 그냥 단기 매매 하자. 저는 그 주의입니다. 일단 네. 뭐 수급 들어오면은 일단은 단기 매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모멘텀 편성해보는 거고, 크게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자율적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전반적인 반등 움직임 타고 있는데 2차전지 보는 분들은 아마 에코프로 어제 어떻게 될까 많이들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제 장에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중할 때는 6% 넘게, 6% 가깝게 밀리면서 80만 원권 이탈이 나왔었다가 모두 만회를 하면서 결국엔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80만 원이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들 전해지던데요. 오늘 장까지도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에코프로가 1.6% 오른 85만 원 근처고요. 에코프로 BM도 3% 정도 상승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부진한 실적 이후의 움직임을 많이들 좀 보셨을 텐데 이쪽은 일단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업체 가운데 삼성 SDI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5% 가깝게 오르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 밖의 종목분들도 2차전지 쪽으로는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주들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그 깊은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해줬는데 이거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실적에 대한 게 불확실했는데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실적이든 나쁜 실적이든 일단 불확실성은 저는 제거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4분기 실적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하고
수급하고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반등 힘들다. 예, 그냥 같이 좀 보자 그랬고 만약 시장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은 같이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지만은 좀 미리 움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당분간 그냥 소폭 등락 횡보해서 뭐 조금 박스권 그냥 그 정도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쪽 그리고 중국 소비,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까지도 좀 확대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AVCNC가 상당히 좀 탄력적인데요. 11%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VT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6%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탄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5%대, 코리아나나 뭐 토니모리,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이츠한불 이쪽 다 오름세 2에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만 오르나 해서 봤는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좋습니다. 이 종목이 한 6% 정도의 오름세고요. 9월만 매출이 50억을 넘었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제 이 숫자로 좀 보여줘야 하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단기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로닉 이 종목도 한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쪽도 좀 살아나려나요? 기술적인 반등 혹은 이유에는 확실한 바닥을 다진 반등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은 중소형서부터 저는 중소형주만 좀 본다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저는 3분기에도 뭐 LG생활건강 포함해서 대형 화장품사들은 3분기에도 뭐 실적 그냥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네. 그쪽 중국은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뭐 고가 화장품 별로 선호도 안 해요. 그냥 결국에는 일본 시장 그런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북미 시장 이쪽에서 팔로를 뚫어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중소형주들이 더 좋아 보인다. 아마 코스메카 코리아는 시장 상황하고 틀리게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코스맥스는 이제 빠졌다 이제 직접 반응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 뭐 V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압기 그런 관련 종목들처럼 미리 좀 선침에 좀 유입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클래시스, 원텍 뭐 이런 업체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어제 금요일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인모드라고 있어요. 네. 피부 미용기 의료기기 업체.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여성분들은 아는데 인모드 시술도 있잖아요. 유명한데 이틀 동안에 30%가 빠졌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쪽이 잠시 좀 안 좋았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봐요. 그냥.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인모드는 미국 시장에서 오늘 한 2% 중반대, 2% 초반대 반등했어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은 조금 틀려요. 그런데 이제 계속 횡보하다가 인모드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좀 회복을 했고요.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좀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뭐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별 뉴스는 없는데 오르는 종목군이 좀 보이고요. 게임하고 화장품 얘기하니까 어제 전해드렸던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FTA도 뭔가 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게임주들 시세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롱투코리아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웹젠이 5% 정도의 상승권이고 네오위즈가 반등이 나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엑터즈 소프트도 좋고요. 뭐 액션 게임즈, 액션 스퀘어죠. 액션 스퀘어, NC소프트가 지금 4% 오르네요. 뭐 신작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게임즈들 반등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뭐 그런 아랍에미리트 뭐 서비스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는 것도 같고. 대형사들은 넷마블도 소폭 반등 나오고 있고 넥슨 게임즈도 한 3.5% 상승. NC소프트는 내년에 이제 모바일 MMORPG 뭐 그런 게임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리고 있는데 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아직까지 기술적 기술적인 반등이고 반등. 네. 뭐 바닥 확인 과정이 한두 차례 좀 더 있을 것이에요. 그럼 그때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 근래에도 상당히 좀 주가 탄탄하게 오름세 나타내는데 오늘 양시장 합해서 신고가 종목이 1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6% 정도나 오름세 보여줍니다. 칩스앤미디어 1.5% 상승이고요. 라릭스 3% 넘게 상승세, 모트렉스도 지금 한 2% 중반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일단 묶기는 묶었는데 추세가 좀 차이가 큽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이 유난히 좀 강하고요. 또 따라가지 못하는 자율주행 쪽도 있어서 요즘 이쪽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가는 종목들은 가고 좀 못 가는 종목들은 좀 못 갔어요. 오늘도 조금 분위기가 조금 틀린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만 좀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한 2%대, 뭐 3%대 뭐 상승 나오고 있고요. 뭐 계속 자율주행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고 있고 실적도 이쪽에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눈에도 보이고 있고 지금 3세대 뭐 이쪽에 자율주행 3세대 지금 있는데 좀 네. 상용화가 좀 더 되면은 앞으로 더 괜찮을 것이다. 주가는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